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1회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소속공개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병이 보조원이죠. 보조원 외국인으로 고용해도 됩니다. 예, 당연하죠. 외국인 고용해도 되고요. 단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니은에 보니까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했는데,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직무교육 받죠. 따라서 을은 소속공개사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디귿에 갑은 을 소속공개사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사후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옳은 내용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명신탁인데 A 주식회사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과 명신탁 약정을 맺었다.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신탁자는 A고 수탁자는 갑이고요. 매도인은 병, 소위 계약명의 신탁이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명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예외적으로 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데 직원이기 때문에 무효죠. 항상.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 2번은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갑하고 A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예, 병이 아니고 갑이죠. 이게 틀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고 갑이 되겠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할 때 악이어야 하는데 알았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수탁자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A는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면 제3자가 되겠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5번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보증금 10억을 주목해야 되겠네요. 보증금 10억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환산보증 9억 초과하면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며 확정일자 받았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아예 9억 초과하면. 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것은 했는데 대항력은 취득합니다.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취득하죠.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11일 대항력 취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13일 날 받았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제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된다고 했죠. 임시특례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 요구 불가능합니다. 합하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5년 계약한 경우 한번 계약갱신 요구 가능하겠죠. 2번이 답입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즉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에서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지만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임시특례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금융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만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고 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